안녕하세요. 치매 인터뷰! 9화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두 분 모셨는데요. 치매 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의 무기니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귀한 게스트를 모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가요? 오늘은 뇌혈관 질환과 치매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의 신경과에 계신 이승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뇌 했을 때 그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게 있는데 들어는 봤는데 굉장히 많이 좀 헷갈리거든요. 뇌혈관 질환이 어떤 병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뇌 질환이 너무 많죠. 뇌를 다른 조직하고 뭐 다르게 볼 건 아니고요. 뇌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 조직에서 생기는 질병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세포와 무관하게 신경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이 뇌세포는 좀 2차적으로 손상받는, 피해를 받는 질환이 이제 뇌졸중이고, 나머지 질환들은 이제 치매나 이런 질환들은 신경세포 자체가 혈관과 약간은 무관하게, 뭐 아예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 자체로 이제 망가지는 질환들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뇌졸중을 이제 앓은 환자가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고들 하는데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치매를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거는 인지 기능이 이제 지속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손상돼가는 상태를 저희들이 다 치매라고 하니까요. 치매의 원인이 신경 때문에 이게 알츠하이머 병과처럼 이게 지속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뇌졸중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면 그 자체로 인지기능에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이쪽 영역을 우리 혈관성 치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혈관 문제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어차피 뇌세포들이 다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매가 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구분이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뇌혈관이 하는 일이 산소와 포도당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주된 목적인 거고요. 이것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잘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혔을 때 산소나 포도당을 받지 못해서 괴사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경색이라고 하는데요. 뇌에 생겼으니까 뇌경색, 심장에 생긴 심근경색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뇌출혈은 그 혈관이 파열이 돼서 이 혈액의 홍수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뇌세포들이 파괴되는 상태, 이걸 뇌출혈.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문제가 생기는 게 막히거나 파열되거나, 그리고 이제 뇌경색,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치매가 걸린 경우 현재 치료가 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건 뭐 알츠하이머 치매건 사실은 그 원인 자체를 막는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혈관 때문에 신경이 손상됐으면 혈관도 복구하고 신경세포도 원래로 돌아가야 이게 원인적인 근치적인 치료가 되는 건데, 신경세포가 재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임상적으로는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신경을 심어 넣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제대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고,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느냐가 현재까지 현대의학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건 혈관성 치료건 그 원인이 되는 부분보다 결과적으로는 신경세포가 일을 더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이제 신약 개발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관련해서 어떤 신약 개발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치매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의 신약 개발은, 제가 뇌졸중을 전공하니까 뇌졸중에 관련된 신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에서는 혈관이 막힌 상황이나 터진 상황을 복구하면 좋겠지만, 복구를 못했을 때 그 이후에 뇌에서 벌어지는 거는 이게 마치 외계물질로 인식해가지고 염증이 크게 벌어지는데, 그 염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 중에 하나가 ROS라고 이제 그 활성산소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임상적으로 빨리 제거하는 신약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약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뇌졸중에도 중요하다고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도 네. 항산화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뇌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아니면 뇌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와의 관련성 네. 혹은 뭐 서로 다른 점 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멀쩡한 뇌에서도 뇌졸중을 몇 번 맞으면 뇌세포들이 이제 군데군데 망가지면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사실은 뇌의 이제 두정엽이나 측두엽부터 주로 시작을 하지만 그쪽에 이제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물질들이 쌓이면서 퇴행성 변화가 점차 뇌 전체로 진행되는 질환이죠. 그래서 사실은 뇌혈관과 무관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뇌혈관과 여러 가지 교통이나 소통 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요 알츠하이머 치매도 이제 혈관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조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시작은 했지만 현재 치료 방법은 약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동일한 것처럼 말씀 주신 항산화 부분이 뇌졸중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크게 작용하는 반면에 알츠하이머 치매 쪽은 이런 산화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둘 다 나쁜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뇌졸중이 생긴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침묵의 살인자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면 왜 뇌졸중이 그렇게 갑자기 생길까요?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전조 증상이나? 네, 뇌졸중을 이제 단계별로 크게 나누면 멀쩡한 사람이 바로 생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생기는 사람의 중간 단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를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동맥경화증이 몸에서 막 굉장히 심하게 돼도 알 방법이 거의 없거나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동맥경화증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열되면서 혈전이 크게 생기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파열돼서 뇌출혈이 될 때 비로소 뇌세포가 망가질 때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 이게 수년, 수십 년에 걸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에 이제 오랫동안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생긴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한 이유는 뇌졸중이 생겼을 땐 침묵은 없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겉으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거고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뇌졸중이 생길 뻔하다가 멈춘 사람이거든요. 그분들은 다시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고혈압만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게 고혈압 오랫동안 노출돼서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 더 심해서 이제 전조 증상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고 있는 상태라서 그 증상이 생기신 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좋아졌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고 문제는 좀 전조 증상 자체를 잘못 아시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증상이 아닌데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고 정작 전조 증상이 왔는데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집에 계시다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게 좀 문제입니다. 잠깐만 그래서 전조 증상 설명드리면 일반인들은 뭐 눈꺼풀이 떨리거나 두통이 있거나 뭐 그런 증상이 생기면은 전조 증상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는 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흔한 증상이 반신마비이기 때문에 반신마비가 왔다가 10분 안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갑자기 열리면서 조금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본인이 이제 괜찮을 거다가 아니고 40% 이상이 이제 며칠 내로 바로 이제 반복적으로 뇌졸중이 오기 때문에 장애자가 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오면 빨리 열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응급치료가 가능한 시간들을 우리가 골든아워라고 불러서 대개 한 6시간 이내에 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이 환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망가졌다가 거의 정상으로 순식간에 돌아오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의 경우는 제가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어느 날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빨리 모시고 이제 병원에 왔더니 그 뇌졸중이 살짝
초기셨어요? 예, 네. 전조 증상이었다고 해서 아직도 계속 치료받고 이게 계십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마비가 오거나 편마비가 오는 것들은 다 이제 공통적으로 그 운동 기능이 이제 일부만 소실된 경우거든요. 알츠하이머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뇌 이상이지만 뇌경색이나 뇌출이 한 군데 뻥 하고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국소적으로 와요. 한 부분만 와요, 대부분. 그래서 여기만 망가지든지 여기만 망가지든지 아니면 어지럼증만 있든지. 그래서 증상이 다 망가지면 환자가 갑작스럽게 혼수 상태가 되는 그럴 텐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정말 심한 경우 일부 있지만 대부분 일부만 신경학적 증상이 생긴다. 그걸 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뇌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기억도 안 좋아질 수 있어서 혈관성 치매랑 관련도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치료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항산화제 말고. 혈관성 치매요? 네네. 아, 참, 일단 치매라는 말이 붙으면 임상적으로는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은 치매라는 거는 이미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임상적으로 환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져 간다는 거라서 결국은 그 신경을 살려야 되는데, 그 신경이 이제 죽어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 운명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되돌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정상적인 신경들의 기능을 강화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물이고,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더 파괴되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더 생기지 않게 해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오는 약물들입니다. 사실은 뭐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가졌다 하더라도 신경을 새 걸로 바꿔 갈아 끼워줄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치료일 텐데, 그래서 뭐 한 20년 전부터 이제 줄기세포라든지 그런 쪽에 연구가 많이 활발했었지만 아직은 그게 실용화될 정도까지 나오지는 못했고요.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좀 더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밀로이드 플라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니까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길 만한 사람들을 초기에 빨리 가려내서 그분들이 이제 치매로 더 진행하지 않도록 초기 치료를 한다든지 건강생활을 한다든지 아주 유도하는 방향이 가장 현재로서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조기 진단도 많이 가능해진 상태고요. 이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자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치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뇌졸중 자체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뇌졸중이 없어도 소혈관 질환으로 뇌 전체가 서서히 망가져가면서 생기는 그런 특징적인 혈관성 치매도 있습니다. 뭐 예전에 빈스반거 병이라고 불렀던.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고혈압이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고혈압을 이제 진단을 하고 고혈압 자체를 좀 치료해주면 진행 경과 자체가 거기서 멈추거나 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이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많이들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방이 거의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좀 이게 좀 웃긴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이걸 성인병이라고 불렀고 네. 지금 그렇게 안 부르면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성인이 돼서 생활습관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질환이니까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들이 이제 뇌졸중의 발전 단계를 생각을 하면 동맥경화증이 안 생기게 만들면 뇌졸중이 안 오는 거니까 동맥경화증을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만들까이고요.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니까요. 이걸 평상시 제 생각은 이제 한 3, 40대에 뭐 자주 혈압계를 집에서 재본다든지, 그 다음에 당뇨, 고지혈증은 1년에 한 번 정도 간단한 혈액 검사로 해보면 되고요. 술은 기호식품이니까 알아서 잘 조절하시고, 담배는 완전히 끊거나 안 피셔야 되고, 이제 그거를 잘 하셔서 한 50세쯤에 MRI를 찍어봤더니 동맥경화가 하나도 없다. 그럼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가 그대로 사시면 되고, 본인은 몰랐는데 50대쯤에 MRI 찍을 때 동맥경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동맥경화가 있는데 뇌졸중이 어떻게 안 생기게 만드냐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약물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본인이 조절했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꾸준히 맞추기만 하면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발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뇌졸중이 생기지 않거나 이렇게 막을 수가 있는 상태죠. 너무 다행인 점은 어쨌든 꾸준히 체크업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인 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꾸준히란 말 때문에 이제 되게 귀찮아하거나 뭐 그냥 살겠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1년에 한 번 피검사라는 거고
혈압계는 인터넷에서 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집에서 장난감처럼 가끔 재봤더니 140에 90에 가끔 넘네? 그럼 고혈압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술, 담배는 본인이 조절하는 거고. 그러다가 한 50세쯤에 한번 MRI 찍어봐서 이게 또 우리나라 굉장히 다행인 게 전 세계에서 MRI를 굉장히 쉽게 싸게 찍어주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4, 50만 원 정도면은 뭐 50대에 한 번쯤 찍어볼 수 있는 거라서 그때 해보시면 본인의 이제 뇌혈관이나 그런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것만 50대 되기 전에 매년 피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혈압 집에서요. 본인이 가끔 재보시다가 50대 때 MRI 한번 찍어보시고 그때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갈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게 되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도 이제 위험인자 관리에 혈압, 고지혈, 네네. 당뇨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면 많은 그런 뇌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도 같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되게 재밌는 게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신경 조직 자체의 병이니까 예전부터 왜 생기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했는데 실제 위험 요인을 봤더니 뇌졸중의 위험 요인하고 너무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 정말 혈관과 그리고 뇌조직 간의 소통이 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기초 연구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네네.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이 이제 치매도 예방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위험인자 관리, 그러니까 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이런 등등의 위험인자를 잘 관리하면 뇌졸중, 뇌혈관 질환, 치매까지 모두 다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